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환적분법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미분법이 늘어났으니까 이 미분법을 다 역연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배워야 하는 패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항함수는 역연산하는 법을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아주 일부 삼각함수 일부, 유리무리 일부 이 정도 정리했고, 지수함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적분을 못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치환적분 그리고 부분적분. 그 중에 먼저 치환적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에 대해서 교과서의 설명이나 여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좀 어렵고요. 좀 직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키마,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확장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스키마가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죠. 사실 치환적분은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연산을 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거꾸로 어떤 학생 입장에서는 역연산이 너무나 쉬워, 잘 보여. 나는 굳이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고도 딱 보면 이건 이렇게 역연산 할 수 있겠는데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일부의 학생이고요. 대부분의 학생은 인수분해가 배우기 전까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역연산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역연산을 공식처럼 익혀서 이제 문제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합성함수를 미분해 보면 미분한 다음에 속미분을 해주죠. 얘를 이제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 인테그랄을 붙여보면 얘는 어떻게 나오죠? 이 친구의 적분상수가 붙죠. 그래서 이 구조를 사실 가지고 치환적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처음엔 좀 패턴을 잘 보십시오. 얘를 이제 t로 치환합니다. 얘로 t를 치환한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해줘요. 미분 항상 뭐에 대해 미분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ddx로 미분을 해주면 이 친구는 g'이 되죠. 그리고 t는 dt dx가 됩니다. 그럼 이 dx를 살짝 넘겨주시면 g' dx는 dt다가 완성이 되죠.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적기 전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핵심은 특징은 뭐냐면 이제 dx를 내가 dt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dx를 dt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치환을 한다 해서 얘가 t가 됐다고 여기가 t로 바뀌지 않거든요. 얘를 내가 t로 바꿨으면 이제 t에 대한 식이 됐기 때문에 적분할 때 dt가 돼야 되죠. dt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미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얘예요. 바로 이 속미분한 것과 dx의 곱을 dt로 교환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여기가 dt가 되겠죠. 그럼 보시면 얘는 f't가 되고요. 여기는 dt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아주 쉬운 식이 됐죠. t에 대해서 얘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얘는 ft입니다. 그래서 t를 다시 원래대로 써주면 이렇게 원래대로 적분할 수 있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적으셨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생긴 친구는 적분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적분을 해서 얘가 EX가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얘를 다시 미분을 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몫의 미분법을 해야 되니까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는요 적분이 가능하다. 왜요? 얘를 내가 t로 치환했을 때 이 녀석의 도함수가 dx랑 같이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t고
이 친구가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거죠. 실제 얘를 미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치환적분이야 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냥 뭔가가 주어지고 자 너 부정적분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앞에서 배운 기본적인 역연산으로 풀리는지 아니면 치환적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분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내가 특정한 녀석을 치환한다 했을 때 그 치환된 놈의 도함수가 dx랑 곱의 관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는 치환적분할 수가 없겠죠. 얘랑 얘가 곱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5x 세제곱이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얘를 치환한다 했을 때 얘는 도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가능하죠. 얘의 도함수가 3x 제곱인데 여기에 5 대신에 3 써주고 3분의 5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치환적분할 수 있다. 얘가 핵심입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볼까요? 좀 얘를 적었으니까 익숙해지게 만들어야겠죠? 자,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내가 물론 다 전개해서 풀 수도 있지만 치환적분을 이용해 볼게요. 치환적분을 이용을 해보면 얘를 t로 놓고 미분을 해보시면 여기는 3만 남고 dt dx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도함수인 3과 dx를 d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은 없으니까 3 갖다 쓰고 갚아줘야겠죠. 3분의 1로 이렇게 얘를 dt로 바꿔주고 3분의 1 맞죠. 얘는 t로 바꿨으니까 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t를 내가 부정적분할 수 있고 3분의 1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복귀 해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얘는 치환적분 안 해도 역연산으로 잘 보이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속빈분으로 나올 테니까 미리 이렇게 빼놓으면 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차일 때만 되는 겁니다. 1차일 때만. 1차일 때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죠. 얘를 치환적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면 되죠. 사실은 1차일 때. 하지만 1차가 아닐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1차가 아닐 때는 치환적분 해야 돼요. 1차 아닐 땐 얘로 t를 놓으시면 이 친구 미분하면 여기 2x 플러스 1이죠. dt dx.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의 dx가 dt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치환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미리 알까요?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얘를 치환하면 얘 도함수가 여기 있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4, 2여도 도함수의 형태라고 보셔야 하는 거겠죠. 그걸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도함수하고 dx가 곱의 관계에 있어야만 얘가 dt로 바뀔 수 있으니까 치환적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가장 이 치환적분이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유리함수꼴. 유리함수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이제 t로 치환하면요, 얘를 미분한 게 얘죠. 얘가 곱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t분의 1 d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ln t 플러스 c가 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얘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암기. 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풀 수 있나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뭐 인수분해를 해봐도 안 되고 약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자 유심히 보니까 얘 미분하면 얘잖아 이런 게 보이죠. 그런데 얘랑 dx랑 곱의 관계죠. 치환적분 되겠네. 그러면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t분의 1 dt가 되죠. 여기까지가 dt, 얘가 t 이렇게. 그러니까 ln t 안에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만 쓸 것이에요? 아니죠. 확장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n승 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우리 앞에서 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x-n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을 하면 아이고 x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해주죠. 항상 플러스 1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4였으면 마이너스 3으로 그 다음에 얘를 역수로 이렇게 곱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익숙해야 되겠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래서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부정적분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자, 얘를 마이너스 n으로 보고 플러스 1 해주고 곱해 주시면 돼요. 왜? 얘가 뒷뒤로 바뀔 거니까. 얘가 t가 될 테니까 t였다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얘는 하도 많이 쓰이니까 좀 외워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곱까지는 자주 나오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생략한 겁니다. 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정적분, 굳이 치환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공식을 쓰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어졌나요? 내용은 뭐 단순하죠. 얘를 t로 놓으면 얘가 dt가 되고 그러면 t니까 얘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거에 사실 차수만 올라간 거지 똑같죠? 앞에서 본 내용이랑 진배 없죠? 핵심은 얘예요. 여기도 얘가 핵심이죠. 그러면 물론 얘를 내가 천천히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t의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죠. 하지만 우리가 루트 fx를 미분했을 때 이 루트 fx f 프라임 x로 했었으니까요. 미분해서 얘를 2로 이렇게 잠깐 올려주면 이 구조 외우실 수 있겠죠. 역연산이니까. 무리함수의 역연산까지 우리가 치환적분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위로 올라가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지수함수 봤죠? 다항함수 지수함수 봤죠? 삼각함수 일부 봤죠? 유리, 무리도 일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 봤고 또 무리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산이라는 것도 좀 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다 되지는 않아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늘려가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가 구성이 뭔가 깔끔하게 설명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교재가 그래요. 여기 이 책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책은 뭐 나름 훌륭합니다. 근데 다른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참고하더라도 깔끔하게 설명된 책은 없어요. 이거 구조 자체가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체적이라서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다시 큰 그림을 그렸다가 또 나무를 봤다가 또 큰 그림 숲을 봤다가 또 나무를 봤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번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 자꾸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맞춰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로그 배울 때도 로그 공식 배우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공식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잘 반복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공식을 창조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분이 가다듬는 과정을 지금 하셔야 하니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공책에 써보십시오. 좀 배웠던 것들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고 써보려고 하시고 여기 보라색 글씨 여기 있는 공식 뭐 4개, 5개 되는 거 또 공책에다가 이건 처음이니까 보고 적어야겠죠. 그래서 좀 사고로 해보시고 예시 있죠. 아까 했던 것지만 다시 한번 해보시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국에 유리함수라는 것은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유리함수는 분자 분모가 서로 차수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크게는 세 가지. 같은 경우, 분자가 큰 경우, 분모가 큰 경우로 나눠지겠죠. 근데 각 상황마다 우리가 미분에서도 생각해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자가 큰 경우는 분모 입장에서 나눗셈이랑 비슷해요. 나눗셈.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작으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fx를 나누기 gx를 한 거예요. 얘가 더 큰 차수가 크면 얘가 작은 차수면, 그러면 이 fx가 결국에는 gx 플러스 곱하기 목 나머지 꼴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처럼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차수가 같은 경우인데요. 큰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로 어쨌든 최대한 묶이잖아요. 묶을 수 있게 묶어보면,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의 제곱 하나, 그럼 이것을 만드는데 지금 4x 플러스 2 이렇게 가져다 썼으니까, 자 4x 갚아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갖다 썼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도 마이너스 5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5x에다가 마이너스 5를 가져다 썼으니까 갚아줘야겠죠. 또 얼마로? 플러스 2로.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 서로 싹싹싹 약분을 해주면 얘는 2x 플러스 1 하나 남고 마이너스 5 남고요. x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부정적분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부정적분을 로그로 해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절한 예시가 없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 분자가 차수가 큰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다 되는 건 아니다. 차수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얘는 부정적분 하시면 되고 얘는 부정적분인데 ln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치환하지 않더라도 얘는 바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아, 이 다 형광펜을 좀 목과 나머지 꼴로 나타내야 돼요. 언제? 분자가 크거나 같은 경우. 분모가 이제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유리함수를 변형합니다. 변형하는 꼴.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되는 경우만 시험은 되는 경우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에 앞으로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얘를 되게 만들지? 대표적인 패턴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나오기 좋은 패턴은 이 패턴이고, 부분 분수는 쉬워서 학생들이 잘해요.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아래 게 이제 생소하죠. 아래 거 생소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잘 연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번 보시면 부분 분수죠. 얘를 보고 사고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유리식이 나왔어요. 내 분모가 차수가 커요. 1차면 그냥 바로 공식 써서 이런 식으로 lnx로 빼버리는데 2차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했더라?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선생님이 쪼개라 그랬지. 그래서 부분 분수 활용해서 쪼개줍니다. 쪼개놓고 나면 1차가 됐으니까 충분히 lnx로 바꿀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얘네가 만약에 1차가 아니었다면요, 못한다는 소리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1차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lnx로 빠집니다. 근데 예제가 부족해서 좀 더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멈춰놓고 해보세요. 하나 추가해야겠습니다. 자, 이 세 개 해보시면 되겠어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3번부터 보죠. 3번은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여기도 뭐 딱히 안 보입니다. 그때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차수를 비교해 보자. 분자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나눗셈 하는 거라 했지. 나눗셈에 들어갑니다. 나눠 주시면 2x로 이렇게 묶이죠. 보시면 그냥 쏙쏙 들어가요. 그럼 얼마가 남냐면 제가 6x 가져다 썼으니까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고 여기는 약분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다음과 같죠. 2x는 우리가 부정적분하면 x제곱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와 달리 좀 잘 보시면 어떤 꼴인가요? 얘가 f분의 f 프라임 꼴이죠. 얘를 치환을 하면 이 친구가 바로 도함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죠? ln f 이렇게. 그래서 ln x제곱 플러스 2x 3이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되는 애들을 내준다. 안 되는 애들을 내주지 않는다. 여기서 또 헤매면 안 돼요. 4번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4번은 똑같죠,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돼. 근데 얘를 부정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낸 건데 답 없음.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선생님 아예 불가능한가요? 사실 좀 억지 좀 부리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이다. 자, 5번 딱 보시면 이번엔 분모가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얘는 자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보면 미분했을 때 값이랑도 연결이 안 되죠. 이런 거를 다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미분해서 되나?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부분분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분분수로 생각을 할 때 항상 안 해봤죠. 이렇게 놓고 얘를 한번 통분해 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a 플러스 bx가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a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bx가 2x가 되니까 b가 3인 겁니다. 즉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x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꼴이 됐죠. 얘는 마이너스 ln x인 것이고 얘는 3 ln x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죠. 또 모든 유리식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유리식의 유리함수를 부정적분해라 하면 차근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에서부터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역연산 쉽게 해주시면 되고 분모를 치환했을 때의 상황이 분자의 도함수가 dx랑 곱해져 있는 케이스는 여기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 그 외의 상황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유리함수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루지 않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에 맞게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필수예제 4번 풀어보시고 재생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천천히 사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곱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넘어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좀 패턴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얘를 t로 치환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x가 t-1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뭐가 좋죠?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 장점이 있죠. 그래서 t1 적분 왜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dx가 dt가 되기 때문이죠. 미분해 보시면 1은 dt dx니까요. 그래서 얘는 바로 dt. 근데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바로 다 하시면 안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암기한 것들 뭐 티쳐 나오면 되겠죠. 빨리빨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야 뭐 3분의 2 2분의 3 뭐 이렇게 적기로 했었고, 얘는 2분의 5로 해야겠죠. 5분의 2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럼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부 요령이에요. 이 친구 딱 봐도 무지막지하죠. 여기 막 3차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치환적분, 부분적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역연산으로 안 풀리니까. 자, 얘를 내가 치환을 하면 또는 얘를 치환을 하면 그거의 도함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dx랑 곱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치환이 맞겠네요. t의 3 dt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빠르게 이걸 볼 줄 아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얘를 미분하면 여기에 앞에 2가 떨어진다는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 사실 dt를 할 때 여기 2를 내가 갖다 쓴 거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빼주셔야겠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었는데 이제 8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t 자리에 다시 원복시켜 놓으면 끝. 할만하죠? 안 할만한가? 선생님 학교 교수님 중에서 맨날 할만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듣다 보니 옳맞나 봅니다. 안 할만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얘도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데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역연산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구조를 보려고 하시되 처음이니까 얘를 t로 놓으면 미분한 값이 이거고 dt가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한 뼘 한 뼘 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dt 그 다음에 t의 제곱, t의 세제곱, t 자리에 ln x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인 세제곱 같은 경우도 이건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인 x 다음에 사인 제곱을 빼는데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사인을 치환하면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이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 dt가 된다는 점.
그래서 얘는 3분의 1 t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걸 바로바로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빨리 한다 해놓고 실수했네요. 얘는 t였으니까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분히 연습해 보시고 취향적분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르르르 연습해야 될 것들이 널려 있죠. 뭐 새로운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공식을 굳이 치환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f 얘 미분하면 2x-2잖아요. 2분의 1 f 프라임이죠. 이 구조가 딱 보이셔야 합니다. 단박에 보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공식을 써버리면은 2분의 1 2 루트 f 이렇게 바로 가라 했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치환해서 천천히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해보시고 잘 되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같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5번 같은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보이면 좋은데 이제 안 보이면 힘든 거고. 어떻게 봐야 돼요? 얘를 t로 놓으시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 곱해주고 2분의 1 해주면 얘가 f 프라임인 거죠. 이런 구조가 잘 보이셔야 합니다. 6번도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세제곱은 항상 힌트죠. 코사인 제곱 x로 좀 쪼개달라는 거고,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공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제, 그러면 1 플러스 사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그럼 둘 중에 얘를 치환을 해주면 얘가 f 프라임이니까 잘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삼각함수에서 내가 뭐가 안 된다, 공식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얼른 복습을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고, 얘는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치면 잘 보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습해 주시고 자, 여기는 그냥 다 전형 유명한 애들이라 다 외우세요. 1번은 얘를 미분하면 얘죠. 구조 자체가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탄젠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적분이 어렵다는 예시를 들 때 탄젠트를 미분하는 건 쉽지만 적분하는 게 어렵다. 왜? 뭔가를 적분해서 탄젠트가 나오는 경우가 뭔가 미분해서 탄젠트 나온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역연산을. 적어도 외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는 따로 해줘야 돼요. 탄젠트는 본질적으로 x분의 y죠.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잘 보시면 코사인을 우리가 t로 치환했을 때 t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t분의 1 dt로 바꿀 수 있다. 여기가 dt. 그러면 이 친구는 ln t죠. 근데 t가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암기예요, 암기. 탄젠트가 이렇게 적분된다는 걸 뭐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공식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암기. 하나 빼먹었죠? 죄송하네. 여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쵸? 네,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적분이라 헷갈렸어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x 다시 정확히 코사인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럼 dx dt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x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가져다가 t환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공식 가서 써놓을까요? 공부할 때 좀 합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인테그랄 코사인이래. 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ln 코사인 x. 암기를 해버리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딱 이렇게 튀쳐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탄젠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코탄젠트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코탄젠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적으셨죠? 해보셨죠? 네, 얘는 ln 사인입니다. 항상 둘은 이렇게 친구처럼 다녀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분자 따라가는 거죠. 예, 탄젠트는 분자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따라가는 거고, 얘는 분자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간다. 넘어오셔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보이시죠? 예, 미분하는 값이 이거죠. 2 없을 때 2 조심하셔야 되고, 반복되는 것들이네요.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구조가 뭐 반복. 이거 탄젠트 있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빼주고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으로 가시죠. 필수예제 6번은 앞에서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금방 여러분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조밀하게 해 보신 다음에 내가 결국에는 유리함수를 부정적분해야 돼, 자수 판단해 보자 까지 왔다면 이제 얘를 2x 이렇게 좀 해 가면서 하셔야겠죠. 그럼 4x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으로 또 묶어주시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을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5만 남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5만 남아야 돼요.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적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는 5ln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된다.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x 앞에 계속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 적분상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인데 보시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네, 이거 부분분수 할 때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얘에서 얘를 뺐더니 그 차이가 1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차이가 다르면 앞에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쪼개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앞뒤 헷갈리시면 안 되고 바로 그래서 ln x 플러스 2 마이너스 ln x 플러스 3 플러스 c 같이 쓰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분모가 크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얘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죠. 각각 a, b 놓으시고 항등식을 계수 비교해주기 위해서 ax, bx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놓으시고 a 플러스 b는 7이고요. a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2다. 이렇게 되죠.
연립해 주시면은 b가 3이고 b가 3이니까 a는 4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 똑같은 거네요. 위에서 선생님 예제로 또 추가적인 것까지 연습시켰으니까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이것도 예시 한번 봤었죠? 1번. 네. 잘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심화할 때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치환적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치환해봤자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dx를 dt로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치환적분을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치환을 할 때 그냥 a만 역연산할 때 생각해 주면 돼서 그래서 앞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3, 2였어요. 그러면 역연산 할 때 3분의 1 있으면 좋겠네. 이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차식은 항상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치환적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분적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프린트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푸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